안녕하세요. 네, 터키에 살고 있는 조나단 트레이딩 그리고 서울플라자의 황태현입니다. 오늘이 7월 2일 금요일 지금 11시거든요. 오늘은 지금 비디오를 오픈한 거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제가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 한 반쯤에 백신을 맞았어요. 13시간 반? 13시간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어떤 백신을 맞았냐?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그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터키인들은 비온텍 이렇게 읽어요, 그거를. 바이오엔테크. 그 백신을 맞았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파이자 회사하고 독일에 있는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백신이죠. 요걸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맞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부작용이 주사 맞은 곳, 그쪽 손이 근육통이 온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다 크더라고요.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주변에 맞으신 교민들 이렇게 물어보고, 터키인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게, 주사 맞은 그쪽 부분, 팔 쪽이 좀 이렇게 근육통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좀 열이 나고, 오한기가 좀 느껴진다. 감기 걸린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가, 소화불량을 또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저는 그러면 어떠냐. 여기 주사를 여기에 맞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움직이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있는 힘껏이 아니라, 한 60%의 힘으로, 주먹으로 여기를 한 대 빵 친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딱. 예. 약간 좀 뻐근해요. 근데 멍이 들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쯤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딱 그런 통증이 있어요. 약간 한 대 딱 주먹으로 맞은 듯한 그 느낌. 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느껴지고, 열이 있거나 오한기가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한 13시간 하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그래도 좀, 부작용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이렇게, 막 소화불량 느끼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아침에 맞았는데, 아침하고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밤에 잘 때쯤에 이게 오한기가 오더라. 그리고 막 소화불량이 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아마 한국은 지금 제가 이제 40대니까 40대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한국은 이제 주로 얀센 쪽을 맞는다고 하니까 약간 좀 백신이 다르니까 좀 부작용도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여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튼 내일도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내일 몸 상태를 봐가지고 괜찮아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스탄불 뭐 좀 보기 좋은데 소개시켜드리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 이렇게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고 3일째 되는 날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근육통, 그리고 오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터키에는 어떠한 백신이 주로 맞춰지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파이자와 그 독일 회사에서 이제 합작한 비온텍이라고 하는, 그 백신, 그리고, 중국산, 그 백신이 있어요. 시노백인지 하여튼 백신 2개 중에 하나를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 해요. 사실 저도 어제 신청을 했어요. 저도 살짝 좀 놀랐습니다.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은 백신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특히나 뭐 40대들 사람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맞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신청한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터키의 그 에데블렛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자정부, 우리나라 치면 거기에 이제 자기 주민등록 치고 그 비밀번호 넣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거주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민번호가 있고 터키에, 그리고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권이 떠요. 백신. 비온텍을 맞을 거냐, 시노백을 맞을 거냐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는 친구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비온텍으로 맞아라. 그거가 좀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비온텍을 맞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조금 놀라웠던 거는 그 다음날 바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서 고를 때 내가 맞을 그 병원을 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 병원에 가서 맞겠다. 근데 이제 나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보건소에 가서 맞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제 워킹 플레이스가 좀 시내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병원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꾸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에러가 떠가지고 바로 여기 보건소로 정했더니 바로 들어가져서 예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의료 시스템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보건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각 동만한 그런 지역에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에 아일레 헤킴이라고 하는 그 닥터들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뉴프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조사 센터 뭐 이런 거예요. 직역을 하면 뉴프스타일에 가서 내가 전입신고를 해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뉴프스타일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인구조사센터, 이게 막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뉴프스타일이라는 데를 가서 내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집 계약서를 보여주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도장 딱 찍어서 이제 전산에다 올려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아일레 헤킴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한테 배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서 뭐 전출을 어디 딴 데로 이사 가거나 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뭐 부인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나 부인도 다 그 의사 소관이 돼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면 내 담당에 우리 가족의 담당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담당 의사 그 보건소에 거기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그 터키의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3,500만. 그리고 2차까지 마친 사람이 1,500만이에요. 둘을 합하면 1차, 2차를 합하면 거의 5천만 인구가 지금 2차를 끝냈거나 아니면 1차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래도 비온텍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터키 사람들도 이 비온텍 그 백신을 맞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 보건소를 갔더니 나는 얘기도 안 하고 서류도 제출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 비온텍 맞으러 왔지? 시노백 맞으러 왔지? 이 얘기를 아예 물어보지 않고 야, 너 비온텍 맞으러 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비온텍 맞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주사 놓는 사람도 서류도 안 보고 너 비온텍 맞으러 왔지?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중국산이 시노박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비온텍, 내가 뉴스를 검색하니까 비온텍이 터키에 비온텍이라고 하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얘기한 때가 5월 20일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제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5월 20일 날에 이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거의 만으로 한 달하고 한 12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42일 정도 지난 건데 많이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죠? 네. 1차 맞춘 사람이 3,500만 명, 그리고 2차까지 끝낸 사람이 1,500만 명이니까, 거의 5천만 명을 최소 1차까지는 맞췄다는 얘기죠. 여기 인구가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맞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 터키가 그 작년하고 이번 연도까지 가장 심할 때 그 하루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가 가장 많았냐면, 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하루에 7,381명의 환자가 나왔어요. 이제 확진자가. 자, 근데 검사를 몇 명을 했냐, 그걸 봐야 될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만 명 정도를 하루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가장 많은 환자가 있었던 11월 24일 날에는 검사를 몇 명 했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없어요. 그냥 확진자가 7,381명이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고 몇 명을 검사했다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 날에 그 몇 명을 검사했다라는 게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 날부터. 근데 몇 명이었냐면 28,351명. 그러니까 거의 3만 명이죠, 3만 명. 당연히 그 바로 전날이니까 한 3만 명 정도 검사했다고 쳤을 때 7,381명이 걸린 거니까 검사한 사람의 약 25%가
확진자였던 거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하루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4,891명을 검사했고 확진자가 461명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전 도시 간의 이동을 막 금지시키고 주말에 못 나가게 하고 이게 언제쯤 시작했냐면 작년 한 10월 달쯤이었었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그쯤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뭐 도시 간의 이동 금지, 그리고 주말에는 통행 금지, 그리고 막 식당도 다 문 닫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에 그렇게 됐는데 확진자가 그때 7,300명에서 지금 뭐 한 400명 정도 나오는 거니까 450명 정도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그 통행 금지한 게 좀 제대로 먹힌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백신이 이제 왔고 하니까 막 열심히 막 백신 맞추고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도 6월 1일 날부터 통행 금지를 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6월 1일 날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통행 금지 일요일 날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통행 금지를 좀 풀어준 상황인 건데, 6월 1일부터. 확진자 변화가 어떻게 됐냐. 6월 1일 날에는 7,112명, 약 7,000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602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확진자 수가 줄었죠. 근데 이제 검사도 그만큼 적게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환자가 조금은 줄었다. 왜냐면 이제 백신을 계속 맞추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약간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터키의 그 분위기, 미국에서는 무슨, 슈퍼마켓을 약탈하고, 어디 유럽에서, 네덜란드 같은 데는 무슨, 거리에서 오렌지 무슨 옷을 입고 나와서 때려 부수고 이런 뉴스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터키는, 이게 이 사람들의 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쓰지 말자, 마스크, 미국이나 아니면 저런 선진국 유럽 같은 데서도 야, 마스크를 왜 써야 돼? 이렇게 굉장히 좀 비협조적으로, 그러니까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터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정치인들도 마스크를 이제 잘 착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터키인들은 좀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니, 그래서 마스크 쓰는데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런 위기 때에 더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실내를 갈 때, 주유소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주유소, 페이먼트를 하는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작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하나에 한 50달러, 60달러 할 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되게 없을 때였죠. 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지켰어요. 어떻게 해서든 마스크 구해서 천으로 된 걸 막 구해서 그거를 빨아서 쓰기도 하고, 왜 막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하냐 막 하면서 막 데모하거나 아니면 볼멘 소리를 하는 거를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섬유산업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마스크가 많이 없을 때, 그리고 굉장히 비쌌을 때, 그때 당시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개, 20개인가 30개들이 그 3M 마스크 팩, 그거를 약국에 가서 살라고 했는데 얼마 달라냐면 $800 달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터키인들은 막 이제 천으로, 헝겊이죠. 뭐 그런 걸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막 길거리에서도 판매하고 막 그랬었어요.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그때는 이제 좀 마스크가 풀렸을 당시인데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한테, 야, 니들 마스크 좀 팔면은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러니까 거기서, 야, 우리 마스크 없는데 안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내리더니, 야, 너 마스크 없니? 하면서 자기 차에 있던 마스크를 하나 빼서, 새 거였어요. 빼서 나한테 이렇게 줬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남 도와주고 하는 거를 정말 인색하지 않아요. 여기는 참 그거 말씀드리겠구나. 여기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확진자 난 사람의 가족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 난 사람들을 어디 격리 시설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사회봉사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방역복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이제 도시락 같은 걸 나눠주고 그러는 걸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버 그거 하는 뭐 유튜버 영상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터키는 일단 환자가 예를 들어 5 그 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막 열이 나요. 근데 코비드 19이 좀 의심이 돼요. 아들이 이제 앰뷸런스를 부를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열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국이니만큼 당연히 병원에서 물어보겠죠. 이 코비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감기 증상이니까. 그럼 이제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러면은 시약을 갖고 와요. 검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와서 그 가족을 다 검사해요. 그리고 그 시약만 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코비드 19이고 그 가족이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병원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가서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족끼리 있게 해요. 돌보도록.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그 가족이 다 걸려요. 그 심지어 잘못하다가는 그 가족이 만약에 무슨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 산다면 복도를 이제 비말 감염이니까 복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웃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병원에 또 입원을 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치료를 하게 하고 약을 갖다 줘요. 그 앰뷸런스가 와서 약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진짜 호흡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앰뷸런스에 실어서 코비드 19을 핸들링하는 그 병원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터키에는 사립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데블렛 하스타넷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코비드 19을 이렇게 그 19의 에머전시 차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앞 마당 같은 데다가 크게 텐트 같은 걸 쳐놨어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내가 코비드 19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근데 막 산소호흡기가 필요해. 그러면 그 환자를 태우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 안에 본관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천막 쳐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이제 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아요. 물론 이제 병원마다 약간 좀씩 상황이 다르긴 하겠죠. 무슨 뭐 별관이 아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별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저기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사무실 있는 데가 이제 거기 시내인데 거기에서 있는 병원에 갔더니 다 그런 식으로 천막이 쳐져 있고 코비드 19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격리를 따로 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19을 대처하는 수준은 한국이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터키에 있지만 근데 이제 터키도 자신들의 그 상황에 맞게 그나마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방역은 뭐 전 세계 최고니까 어디다가 좀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고요. 터키도 뭐 그분 여기에 수준에 맞게 잘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보고 또 뭐 변동사항이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멀쩡해요. 예,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